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드디어 오늘 일반에 공개됩니다. 네, 설계가 나온 지 10년 만인데요. 손짓맞이를 앞둔 문화전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입니다. 문화전당 공개 첫날, 저희는 이곳 현장에서 생생하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 11월 말에서 12월 초 공식 개관을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에워싸고 있던 울타리가 허물어집니다. 광주의 심장부에 세워진 빛의 숲이 10년 만에 시민 앞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로는 공원이 조성됐고 건물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지표면 아래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건물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기존에 남아있던 전남도청 건물들 이거를 부각시키고 건물은 전부 다 지상 이하로 공원화시켜서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줄 야외 광장도 당장 오늘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시설들도 모두 문을 엽니다. 정보원과 창조원에서는 공식 개관에 앞서 일부 전시 콘텐츠를 공개하고 어린이 문화원은 전당과 광주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예술극장은 동시대 공연 30여 개를 무대에 올리며 개관 페스티벌을 이끕니다. Usually I do movies, so this is pretty new for me and it's kind of like an extension of my movies, which is about dreams and fantasy. Yeah. 문화전당은 이번 일반 공개를 통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콘텐츠를 보강하고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공식 개관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렇게 문화전당 개방을 앞두고 어젯밤 다양한 전야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네, 연극과 재즈 공연이 펼쳐지고 시민들은 공연단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하는 등 축제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지켜보는 시민들도 이들을 따라 덩달아 몸을 움직입니다. 안무가의 춤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제를 즐기는 발모된 공연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는 자세히 친구 따라오긴 했는데 오늘 몽키즈를 봤거든요, 연극을.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문화전당 개방을 하루 앞둔 어제 전당 일원에서 개방을 축하하는 전야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무인항공체 드론의 군집 비행에 미디어 아티스트의 LED 연출이 더해진 공연과 타악기 음악과 함께 원숭이들의 익살스러움을 표현한 연극까지 가족과 나온 시민들은 함께 어울리며 전야제를 즐겼습니다. 사촌 누나가 불러서 왔는데 이렇게 공연장이 클 줄 몰랐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문화전당을 둘러보는 투어와 한국 등 아시아 4개 나라의 차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차문화 교류전도 열렸습니다. 10년을 준비해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첫 출발을 앞두고 다양한 전야제 행사가 이어지면서 축제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저는 옛 전남도청 일대에 조성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걸쳐 추진되온 국책사업으로 오늘부터 일반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개관일을 축하하듯 보시는 것처럼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광주가 30도까지 올라 반짝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출근길인 현재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다소 껴있는데요. 나주와 한평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시야가 답답합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인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문화전당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조현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건물을 둘러싼 광장이나 공원과 같은 5개 공간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광장 등 울타리 안쪽의 5개 공간은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실내 공간도 콘텐츠가 준비된 곳에 한해 오늘부터 드나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정보원과 문화창조원 전시는 당분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예술극장과 어린이 문화원은 공연에 따라 관람료가 책정됩니다. 유료 전시나 공연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은 50%,
광주 시민은 상시적으로 20% 할인되는 등 각종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장 구매나 관람이 가능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공연이나 전시라면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예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관람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보고 싶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인원이 너무 차일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사전적으로 이런 조치를 해놓은 건데요. 워낙 넓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하루 3차례씩 진행하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는 게 좋은데 이 역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화전당 콘텐츠 준비를 위해 공식 개관 전까지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가 난다는 점, 그리고 아직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10년을 준비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오늘 드디어 울타리를 내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네, 방성규 문화전당장 모시고 문화전당과 이번 개방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0년 만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공개가 되는데 시민들의 기대가 정말 큽니다. 네.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이곳 아시아 문화전당은 우선적으로 우리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 아시아의 문화인들이 같이 모여서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시, 또 공연, 또 영상, 미디어 등 각가지 어떤 창작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전시되고 또 그것이 유통되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민, 전남 광주 지역의 수준 높은 문화적 욕구를 이곳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앞으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요. 지속 가능한 전당이 되기 위해 어떻게 꾸려나갈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문화기관인 만큼 다른 문화기관과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시아 문화전당에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차별화된 어떤 특성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많이 이곳으로 불러 모아야 되는 일이 시급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 보시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을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우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일반 공개에서는 콘텐츠가 부분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시민들이 즐길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40% 정도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만 해도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문화정보원에서 아시아의 디자인, 근현대 건축이나 사진 등 14개 주제별로 아카이브 전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문화창조원에서는 세계적인 큐레이터인 안젤름 프랑크가 와서요. 아시아의 그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전시가 있고요. 예술국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칸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 이번에 올려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만의 차이밍양 감독의 당나라 승려, 비차퐁 태국 분이신데요. 찬란한 무덤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번 일반 공개에 이어서 공식 개관까지 2-3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채용 인원이 규모에 비해 적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개관 콘텐츠 준비에는 문제 없으신가요? 예, 차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정규직이 전당 50명과 아시아문화원 100명 가까이 됐어요. 150명으로 출발하고요. 또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한 250명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아쉽지만 이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추가 증원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방성규 문화장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오는 5일부터 한평정원전과 도시농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전국 규모로 열리는데 순천형 작은 모델에 만드는 시험장이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정원 한가운데 18m 높이의 꽃탑이 서 있습니다. 꽃들 사이사이로 배추와 상추가 심어져 눈길을 끕니다. 오는 5일부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도시농업 박람회의 상징적 조형물입니다. 도시농업 박람회는 직접 기른 농작물을 텃밭 경관으로 활용하고 농업적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행사입니다. 더욱이 농업 박람회를 통해 순천형 도시농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시농업 박람회는 도시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순천에서 개최하는 도시농업 박람회는 문화와 연계해서 힐링하는 그런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한평정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나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5 대한민국 한편정원 디자인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0개 작품이 전시됩니다. 넓고 큰 정원보다는 작은 공간에 독특한 생각을 형성하였다는 점이 더욱 이채를 띱니다. 한평정원 디자인전은 국가정원 지정식에 맞춰 한 달간 열립니다. 많은 돈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정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작은 짜투리 공간, 자기 주변에 있는 공간을 본인의 힘으로 정원을 만들어가는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한평정원전과 도시농업 박람회는 실생활과 접목 가능한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의 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가을에 전라남도 내에서 대규모 가을 행사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오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담양세계 대나무 박람회가 열리고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국제농업 박람회,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도와 해남을 가르는 울돌목에서 명량대첩축제가 열립니다. 또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담양에서 제22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열려 전국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광주 대인예술야시장 별장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개관에 맞춰서 9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토일에 열립니다. 이번 별장은 가을에 어울리는 다양한 예술 상품과 거리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전당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을 대인예술야시장으로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열려온 별장은 추석 연휴와 전당 개방에 맞춰 이번 9월에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수학여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술이 덜 깬 채 수학여행 버스를 몰려던 기사가 적발되는 등 그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 단속 현장에 김진선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지난주 학생들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가려던 관광버스 기사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 기사는 출발 직전 교체됐습니다. 앞서 경주와 대전 등에서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수학여행 버스를 몰려던 기사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수학여행 떠나는 날, 한껏 꾸민 차림으로 운동장에 모여드는 학생들. 기다리던 버스가 줄지어 나타나고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의 음주 감지가 시작됩니다. 이거 세워서 가야 되는데 왜 다 눕혀서 넣어? 우리 기사님 다 이상 없습니다. 부쩍 강화된 단속에 기사들은 수학여행철엔 술을 자제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에도 어디 여수인가 어디서 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데 당연히 해야죠. 내 자식 같은 애들 태워 다니는데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각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등을 출발하기 전 경찰의 공문 등을 통해 음주 측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안전 지도에 의해서 또 안전하게 운행하고 다시 안전하게 또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또 신청하게 됐습니다. 학생들 인원들이 많이 타고 하니까 이제 안전운전 특히고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날 우려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전남과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버스기사는 157명. 경찰은 체험학습을 떠나는 모든 버스를 상대로 숙취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1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한미 합작 투자사업 겜코 사건과 관련해 광주 시민위원회가 강훈태 전 광주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구성한 겜코 진실규명을 위한 시민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강 전 시장에게 혈세 낭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문화관광정책실장이었던 강모 씨 등도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시민위는 윤장현 시장이 겜코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 업무라며 이를 어기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호남 지역과 제주 지역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40%가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분 누락한 곳이 91곳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63곳,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58곳이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5강까지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힘겹게 엄폐를 끊어냈는데 롯데 발목이 잡히며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롯데 2개 홈런을 포함해 장단 11개의 안타를 맞고 승리를 내줬습니다. 이제 5위 한화의 반게임차 뒤지고 오히려 7위 롯데에게 한 게임 차로 바짝 쫓기게 됐습니다. 선발 스탠슨의 연속 부진이 아쉽습니다. 지난 SK전에서 한 달 만에 승리로 10승을 올렸지만 이후 2경기 연속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롯데 타선의 화력에 밀려 6이닝 동안 6점을 내줬습니다. 경기 초반 0대4로 뒤지며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경기는 필의 1타점 적시타로 추격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필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3타석 연속 타점을 올리며 팀에 5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잠잠했던 이홍구도 힘을 보탰습니다. 16일 만에 터진 이홍구의 시즌 12호 홈런. 이 타선은 따라잡을 듯 말 듯 열심히 추격해봤지만 2점 차를 좁히지 못하고 승리를 내줬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롯데와 시즌 14차전을 치릅니다. 힘겹게 5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오늘 롯데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 기아는 임준혁 선수가, 롯데는 레일리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 정도로 인구 늘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3년 동안 전국 1위의 출산율을 기록을 했는데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른 출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얼마 전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입니다. 임신 때부터 친정어머니처럼 꼼꼼히 챙겨주는 보건소 덕택에 출산과 산후조리도 편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기 낳고 나서도 미역이라든지 한우하고 아기 옷 이렇게 선물이 집으로 와서 이렇게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약간 대접받는다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해남군의 출산 정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빛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2.433명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 전국 평균 1.2명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팀을 꾸리고 처산에 초점을 맞춘 역발상 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시군은 첫째 아이 양육 지원금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반면에 해남군은 3년 전부터 30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농촌 실정에 맞춘 각종 시책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각 기관들 또 지역 주민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출산율 전국 1위답게 해남군의 출산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와는 달리 둘째 이상 신생아 비율이 절반을 웃도는데 젊은 층에서는 둘째는 기본이고 셋째는 선택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치단체가 인구 1명을 늘리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는 연간 300만 원. 이 밖에도 각종 재정적인 효과가 뒤따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더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통공사는 전국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상차림에 필요한 2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19만 6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27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9%와 0.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소고기와 조개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명태와 조기, 병어 등 명절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홍어와 낙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큰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업체를 엄격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주택거래 성수기를 맞아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에 신규 아파트 4천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오늘 북구 용봉동과 동구 소태동, 나주 남평 등에서 900여 세대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오는 18일에는 광주 상록회관에 들어설 아파트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나주 혁신도시에 760여 가구가 아파트가 공급되고 광주 용두동에서는 750여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시작합니다.